추석 연휴입니다. 한가인을 맞이해서 즐거움을 한아름 안고 가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58년 개띠의 추석은 새 양말 하나를 받아도 즐거운 그런 때였습니다. 동네에서 돼지를 잡는 날, 돼지고기 몇 근이면 우리 6 형제, 그러니까 8 부모까지 포함해서 식구가 거기에 뭐 한두 근 고기 끓여서 한두 끼 끓여야 고기가 얼마나 들어있겠습니까? 그래도 풍성한 추석이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정말 오늘날 생각하면 매일이 그 시절 추석 같지만 그때 그 기대, 추석에 대한 바람, 대개는 바람을 맞았지만 희망이 있던, 꿈이 있던 그때였습니다. 성묘라면 말 그대로 묘를 살피는 거죠. 뿌리를 찾고 내가 뿌리를 어디로 뻗어갈 것인가, 그것을 살피는 날인데, 나를 돌아보는 날, 저는 이 조상 무덤에서 한 해를 보고하는 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그 지난 시골 마을에 명당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로서는 상석이라든가 이 입석이라든가 이 비석 같은 거 구경하기도 힘든 시절에 명당, 거기에는 잔디도 잘 가꿔져 있는데 거기가 바로 동네 놀이터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뭐 뒹굴고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벌초를, 묘소 벌초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지나다녀야 되는데, 그 상석이 잡초나 잡목에 의해서 우거져 가지고 찾기도 힘듭니다. 묘자리에. 뭐 거기에서 큰 나무가 자라고 그랬으니까요. 한 50년 전 일인데 50여 년 사이에 그 대가 끊겼는지 아무튼 벌초도 안 하고 지금은 묵음여 정도가 아니라 잡목이 우거졌습니다. 인생이 무상하고 인생 무상, 그리고 흥망성쇠, 흥하는 때가 있으면 망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성하는 무상할 때가 있는가 하면 쇠락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그 무덤 주변을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묘 뭐 시골에 가면 가끔씩 들르는데 그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이 추석에는 정말 자녀들에게 감사를 하자, 그리고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하고 정부에도 감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24년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자, 60대 이상입니다. 당신들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합니까? 하고 조사한 겁니다. 2023년 통계청 조사입니다. 그랬더니 자녀와 정부가 거의 동률을 이뤘습니다. 12% 정도. 그러니까 자녀에게 받는 그 용돈, 자녀와 친척들에게 지원받는 생활비, 그리고 정부에서 받는 생활비, 정부에서는 대개 연금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것은 상위 30%는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70%에게 주는, 정부에서 주는 돈과 자녀들이 주는, 이거는 뭐 빈부 귀천을 다 따지지 않고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주는 돈과 자녀들 전체가 부모에게 주는, 60대 이상 부모에게 주는 돈이 같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자녀가 전체적으로 주는 돈보다 더 준다는 이야기죠. 정부에서 주는 돈을 안 받는 상위 30%도 있으니까요. 소득 상위. 그렇다면 정부가 자녀보다 더 효자라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자녀는 한 명 이상 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녀보다 더 효자인데, 그러면 정부에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정부의 책임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사실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나 부자가 낸 세금이 대다수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부자 욕하지 말고 기업 욕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정부는 그것을 집행하면서 생색내는 기관이지, 실제 그 돈은 기업과 부자들이 대다수를 냅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살면서 빈자로서 세금도 안 내고 자기 자녀도 또 역시
가난을 대물림해 가지고 세금도 별로 안 내는데 그 돈 지원을 받으면서 부자들을 욕하고 기업을 욕하면은 결국 자기를 지원해 주는 사람을 욕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뭐 정부 편 들고 싶지도 않고 부자 편 들고 싶지도 않지만 구조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기업과 부자가 많이 내는 세금, 그것이 결국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그것을 분배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요즘 뭐 이 주식에서는 되게 금융투자 소득세 그러던가요? 금투세 말 그대로 이걸 놓고 말이 많은데 이 야당이 생각하는 그걸 보면은 역시 부자와 기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어서 결국 부자를 뭐랄까 존경하고 기업을 존경해야 기업이 더 신나게 일을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부자도 신나게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세금을 낼 텐데 부자들을 마치 이 적대하듯이 기업을 적대하듯이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세금은 뜯어내겠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발상이죠.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주식시장이 커지려면은 부자들이 그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부자들이 그렇잖아도 이 거래세라든가 또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세라든가 이런저런 차원에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우리나라 세금의 뭐 대다수는 어찌 보면 부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하는 사람도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이라고 하면 1%에 해당되는 사람은 5억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5억 이상 해당되는 사람이 1%. 그런데 그 1%가 투자 금액의 53%라는 거예요. 53%를 차지하니까 상위 1%가 주식 투자에게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게 한다 하면은 돈도 영리해서 자기를 우대해 주는 대로 찾아가지만 부자들은 그런 쪽에는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중국이 좋을 때는 중국으로 가고 지금은 뭐 외국으로 가서 투자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저 같은 이 노인도 그거 뭐 몇 번 이렇게 보니까 하는 게 국내에서 하는 게 어찌 보면 참 애국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시장이 안 좋잖아요. 이를테면 국내 지금 8월 말까지였던가요? 국내 시장에서 투자하는 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가 기다는데 저쪽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5%라던가요? 30 몇 퍼센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애국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테면 꼬리표를 붙이고 부자니까 세금 내야 된다. 그 사람들 세금 깎아주자는 것이 부자가 무죄다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한가위를 맞이해서 이 우리나라 자녀가 효자냐 정부가 효자냐 딱 놓고 봐서는 자녀보다는 정부가 더 효자라는 이야기인데 이 정부는 결국 기업과 부자가 세금을 내서 운영되는 측면이 8알이죠, 8알. 그렇다면은 그 부자들을 주식시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여기저기에서 욕할 건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 부동산세라든가 이런저런 차원 불합리한 게 많죠. 또 부자들이 욕먹을 짓도 하죠. 기업 같은 거, 이거 합병 같은 거 놓고 보니까 이게 요새 뭐 두산이 시끄럽죠. 그런 걸 놓고 보면은 기업에게 뭐랄까 유리한 제도가 있고 법률이 있어서 그들은 이제 그걸 이용하고 법 테두리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잘못된 법에 대해서 뭐랄까요 부자들이 그걸 악용한달까요 그걸 하여간 너무 이기적으로 이용한달까요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 부자들과 기업들도 욕먹을 구석은 있죠. 그렇다고 그들의 도움을 직접 받는 셈인 정부를 통해서 빈자가 부자들을 욕하고 기업들을 욕하면 그 사람들이 신이 안 나서 세금을 되도록이면 안 내려고 하겠죠. 그런 방법 강구하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추석에 형제들 중에도 부자도 있고 빈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 형제 너무 욕하지 말고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서
돈 번 사람 너무 욕하지 말고, 강남 산다고 너무 욕하지 말고, 그거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부자 되려고는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박수 쳐주면서 왜 부자 된 사람은 욕하려고 합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애국자인데요. 저도 뭐 기업은 아니지만 구멍가게 했던 학원 해봤지만, 많이 할 때는 한 3군데 해봤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대하더라고요. 정치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 문제 있는 친구들이 8알이에요, 8알. 내가 볼 때는. 한 20%나 괜찮고, 어찌 보면 7, 80%는 이게 문제가 많아요. 거기에 가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겠지만은, 정치는 안 해봐서, 선거 나가서 한번 박살난 적이 있어서,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이 정치하는 친구들 중에 구멍가게도 안 해봐가지고 기업에 대한 적대감만 가지고 세금도 안 내본 친구들이 부자들 욕만 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많은데, 특히 요즘 야당들 보면 하는 행태가 좀 문제 있는 친구들 많은데, 그래서 이 추석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서는 뭐 아무튼 부자와 빈자를 대립구도로 가져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해서 한아름 복을 받으시고 한아름 기쁨과 즐거움을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